네, 그러면 첫 번째, 왜 미국 약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미국 약대 이외에 요즘에 영국이나 호주, 뭐 일본 등 이제 여러 해외 국가 약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이제 여러 국가들 중에서 미국 약대를 통해서 미국 약사가 되는 것이 왜 가장 유리하고 좋은 부분들이 제일 많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데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를 선택해서 그 해외 약대 유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약사로서의 그 연봉 그리고 대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약사들의 평균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맨 좌측에 있는 그 미국의 12만 2천 불 정도의 미국 약사 연봉은 그 미국 약사가 현재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평균 정도의 약사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 약사가 된 부분들이 왜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봉뿐만 아니라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게 그 풍부한 취업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사로서 대하게 될 그 환자 수도 가장 많고 또한 약사 잡 포지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다음에 이제 그 좌측의 그래프 여기 부분처럼 뭐 스위스나 뭐 일부 북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유학생에게도 약사 취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임상 약사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은 나중에 한국으로 리턴할 때도 그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잡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호주나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제 미국 약사 라이센스라는 어떤 그 엄청난 가치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미국 약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에 어, 대해서. 네, 저도 지금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을 알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많이 놀랐던 거는 한국의 약사분들의 연봉을 보고 일단 많이 놀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봉을 봤을 때도, 저 연봉이 사실은 지금 연봉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구글의 미국 평균 약사 연봉을 치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14만 5천 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벌써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미국 약사 약 30만 명의 미국 약사들 중에서 무려 거의 40%에 가까운 약사가 현재 아까 보셨던 12만 불,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3, 14만 불 정도의 리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약 연봉을 받고 있다. 뭐 이제 12만 불로 가정했을 때도 한화로 따지면은 뭐 대략 1억 6,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뭐 가치가 있는 미국 약사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추가해 봤어요. 이게 또 미국의 주별로 약사 연봉이 또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캘리포니아 쪽 15만 7천 불에서 뭐 16만 불 가까이 있고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평균이 15만, 14만, 뭐 13만, 14만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주별로 이제 도전을 또 해보고 이제 뭐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높은 연봉으로 인해서 미국 약사로서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선생님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나중에 설명은 하겠지만은 어떤 주에서 한국 약사가 한국에 이제 한국인이 그 미국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갈 때 또 어떤 주별 시험을 보게 되나요?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어떤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가 바뀌게 되면 미국은 연방이기 때문에 이제 주별로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별로, 그러니까 한국 약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역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 다른 거는 이제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물론 캘리포니아가 가장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 약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뭐 미래 이제 4차 산업혁명, AI 발달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사라는 잡이 없어질 거다. 이거 굉장히 축소되거나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많이 또 질문하는 것들이죠.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미국 약사에서 예, 그 잡에 대한 그 스폰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무조건 어렵고 거의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요즘에 현재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사 고용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기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 매년 미국의 약대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조금씩 또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가 있고요. 좌측에 보면 그에 비해서 미국 약사에 대한 채용 공고, 미국 약사에 대한 잡 포지션이 매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 3년, 3, 4년 후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 약사가 전체 미국 약사 시장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미국 약사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이제 미국의 컬럼니스트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약국들이 백신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사들의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약사들이 요 시기 때 뭐 스트레스와 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업을 아예 떠난 곳도 많고 이제 뭐 의료 인력 재배치 뭐 이런 분들의 재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약사들이 더 부족해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인구의 지속적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셋째, 은퇴 약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 그런 부분도 못 따라가고 있다죠. 공급 대비 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다음에 일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약이 많이 개발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뭐 이것들을 지원할 이제 약사도 많이 부족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미국 내에서 약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학생이 한국 유학생이라든가 입장에서는 저렇게 약사로서의 안정된 직업을 갖기에 더 좀 더 점점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약사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걱정되고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금 요즘 현상 뭐 AI가 이렇게 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약사도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저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실제 약사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미국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어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의료 사고가 당해 나면 안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월급을 또 그 보험을 위해서 또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디스펜스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진지가 이제 또 확실하게 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하나가 오셨는데 채팅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정원이 늘어서 미국 약사가 포화 상태라는 말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 제가 볼 땐 잘못된 정보이신 것 같고요. 구글에서 지금 이 약사 고용 시장에 대해서 한번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약사가 부족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리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최신 칼럼니스트들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약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 약사의 취업 루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여기 팜디 미국 약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나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약사들이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가장 많은 게 이제 리테일 약국, 뭐 병원 약사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웹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약사 전체 중에서 60에서 70%가 리테일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약사들이 병원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는 좀 일부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리테일 약국에 대한 리테일 약사가 이제 그 포지션은 제일 많고, 이 한국 유학생들도 이제 찾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병원 약사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 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취업을 하기는 이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 병원 약사도 도전해 볼 만하고 밑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보통 잡 오퍼튜니티를 줄 때 보통 2년 이 계약을 하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OPT로 1년씩 연장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H1B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또한 이제 일부 소수만 먹고 보통 시민권자를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약회사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나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앤드류 선생님 이렇게 그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이 뭐 유학생이든 시민권자든 그건 이제 둘째치고 이 제약회사를 꼭 가고 싶다. 뭐 이래서 약대 1학년 때부터 나는 제약회사를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어떤 준비와 어떤 내용으로 도전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어, 물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약회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들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서포트가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입으로 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다 경력직을 원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년은 이제 인턴십을 돌아서 이제 본인의 그런 경험을 쌓게 도 도움을 드리지만 저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3년 OPT를 제공하는 이제 약대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서 정말로 제약회사나 이제 이런 병원에서 나중에 인턴십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야지 본인이 나중에 제약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빨리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